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진양군 회장의 마법으로 PSMC 관련되는 인수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HLB 제약 관련해서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유예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정시 선물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시간 한 51분 정도 남았는데요. 나스닥 선물은 지금 1.33%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IT 빅테크 관련되는 아마존이나 뭐 애플이나 우리 그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장중에는 좀 상승을 하다가 시간에 이제 실적 발표에 의해 이제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에 이제 영향을 계속 이제 주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리고 다우 선물과 S&P 전물 같은 경우도 0.24, 0.7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도 0.09% 흐름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FMC와 그리고 이제 어닝의 어떤 절정 어떤 이제 분위기들의 어떤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닝과 이제 FMC 이후에 이제 시장이 2월 달에도 1월 달에 분위기를 이어갈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주말에 미증시 흐름들도 다음 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와 선물에서 어제는 이제 선물 쪽에 좀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선물까지 하시면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 특히나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뭐 매수의 대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 쪽이거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소폭 매수고 기관들이 좀 매도를 양시장에 하면서 개인들도 거래소에서는 매도를 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 대응으로 좀 희비가 갈리죠. 그리고 오늘 이제 등락 종목 수에서도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이 조금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많은데 거의 뭐 등락 종목 수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열한 어떤 종목들의 흐름들이 장중에 좀 나타났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9원 10전 정도가 올라서 1229원 정도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HLB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못 가고 결국은 양봉이 나오고 나면 계속 이제 이어지는 양봉이 아니라 조정의 흐름들을 2월 달에도 이틀 동안에 좀 이어갔죠. 그리고 시간에도 200원 정도 빠져서 31,800원. 제가 32,000원 가격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위값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4,000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가든지 아니면 32,000원을 유지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에선 살짝 조금 내려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3.84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ADX 지표는 여전히 지금 윗꼬리를 조금 이제 들고는 있습니다만 강한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이 거래량 자체가 또 이제 양봉 이후는 여전히 전형적으로 좀 줄면서 지속적인 어떤 거래가 유입이 되지 않고 1월 달에도 이제 생동학적 이 NDA 관련되는 부분에 이슈가 있을 때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초에는 중국 쪽에서 간암 관련해서 병용 리보세라닌가 감릴리주맘의 병용 관련되는 부분을 승인했다는 소식으로 양봉이 나왔죠. 결국은 재료가 나왔을 때 이어가느냐 아니면 재료의 어떤 반영도를 선반영하면서 주가의 어떤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느냐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작년 재작년의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제 반복해주는 어떤 모습들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1.26%좀 조정이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나왔습니다만 강보합세, 글로벌도 약보합세고요. 테라피틱스는 한 2%로 그래도 하열부터 해가지고는 4연속 있다 양봉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뭐 기사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계속 이제 최근에 PSMC 작년에는 이제 노트스를 통해 가지고 노트스가 어마어마한 이제 무중 관련되는 이 800% 무중은 정말 보기 힘든 무중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노트스가
본래 이제 노투스가 그렇게 잡주는 아닌데요. CRO 회사니까. 그래서 그래도 거래량이 작아서 크게 이렇게 시장에 부각되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무중 테마가 한참 이제 작년 상반기에 시장에 어떤 테마 형성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투스 주가가 뭐 3, 4천 원대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어떤 흐름을 무중 이슈로 올라갔다가 이제 주가가 다시 좀 6천 원대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PSMC 관련되는 부분들도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HLB 쪽 인수 관련되는 소식으로 3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에서 지금 2,000억대에 넘어가는 이 흐름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2배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0원 미만인 종목이 한 2,000원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뭐 진양군 회장은 뭐 잘 알다시피 HLB 이전에도 뭐 M&A 전문가였고 HLB 넘어와서 이제 바이오 쪽을 하면서도 뭔가 시장이 조금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돌파구를 만들 때마다 항상 M&A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볼륨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이제 초에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의 M&A를 하지 않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끝끝내 이제 좋은 결과를 보이겠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주총에 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를 보였는데요. 결국 이제 노토스 관련되는 부분 인수와 또 올해 들어서 또 PSMC 관련되는 부분에 인수를 하면서 이 본업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M&A를 계속 이제 병용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본업에 관련되는 HLB 주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작년에 이제 뭐 9월 달에 추석 이후에 S마켓 소식에 이제 뭐 5만 원대 후반 정도 갔다가 거의 뭐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시장이 조금 1월 달에 좀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작년에 또 노터스와 같이 PSMC의 주가는 3일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인수 대상인 기업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뭐 PSMC가 이 반도체 관련되는 리드 프레임 회사고 이 부분들이 또 이제 뭐 시장에 크게 부각받는 회사는 아닌데 이걸 인수를 하면서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이쪽에 이제 자금 조달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요런 어떤 했기 때문에 뭐 업종도 전혀 다르고 그리고 여러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말들이 조금 오고 가는 어떤 상황이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토스와 같은 흐름을 주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역시 뭐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그래서 단일 파이프라인에 리보세라님 중심이었다가 이제 2019년, 2020년도 힘들었던 어떤 상황 이후에 이제 유중과 이제 뭐 10이라든지 BW 관련되는 발행을 해서 여러 이제 지금의 어떤 결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파이프라인도 많이 늘어났죠. 뭐 파이로티닙이라든지 본래 이제 테라피틱스는 G3BNT부터 있었을 때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HLB 사이언스도 뭐 지금 폐혈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노믹 테라피틱스의 뭐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도 뭐 키르카티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늘었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뭐 작년도도 대규모 유증을 통해 가지고 이뮤노믹과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어떤 자금의 어떤 확보들을 해주면서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 베리스모의 카티 관련되는 부분들을 제2의 리보세라님으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제 임상이 들어가게 되면 임상 비용이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티라고 하는 이 항암제, 이 세포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고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암제 라인에서도 이 카티라고 하는 게, 이 노바티스의, 이 킴리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뭐 한 5억 정도 하죠. 왜냐면 카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 T라고 하는 게 이제 T세포니까 이거 면역세포죠.
그 앞에 있는 이제 키메리 강원 이제 수용 관련되는 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우리 암세포에 있는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그 항체의 일부 절편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제 항원을 제시하면서 이제 조금 유전자 조합을 조작을 좀 한 거죠. 그거를 이제 T세포에다가 말단에 붙여 가지고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환자에게서 이제 혈액에서 빼서 이제 T세포를 가지고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양을 늘려 가지고 주입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사가 있는 곳에서 대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환자는 자기 어떤 세포에서 물질을 이제 혈액을 가지고 이제 배양을 하면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임상을 하기 위해서도 다른 항암제 라인도 이제 뭐 결국은 항암제 제품 자체가 다 비싸니까 임상 비용이 늘어나는데, 카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이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한 600억대 넘게 이제 인수 자금들을 조달하면서 구주나 신주를 하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카티의 임상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이 들 것인데, 이걸 또 이제 뭐 기존의 HLB 입장에서 또 뭐 유증이라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향후에 또 지원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PSMC 대상으로 이제 향후에 또 대규모 이제 뭐 유증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의 어떤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이제 바이오 파이프라인을 늘렸다고 하는 것은 그 개발 과정에서 돈이 드는 것이고,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M&A를 통해서 확대하는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장단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약물이 이제 하나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확장이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데, 아직까지 이제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이제 과거하고 비슷한 어떤 이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올해 HLB가 리보세라님과 이 캄레리주맘의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결과 이제 NDA 신청과 더불어서 최종 허가가 어떻게 나는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기업 가치라든지 시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 변화가 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더 본질적으로 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이제 M&A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HLB 주가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단기로는 이제 21 이평선에서 지지를 양봉이 2월 달에 나오면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언제 좀 넘어갈지, 그리고 34,000원이 넘어가는 어떤 스타트가 될 수 있는 가격이니까 이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다음 주에 어떤 투자 대응 전략도 삼아 가야 되겠죠. 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